대표님, 사업 성장할수록 차 쓸 일이 많은데 비용 처리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눈 딱 감고 구매하려고 하니 비용에 세금에 어려운 법들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걱정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대표님들을 위한 사업용 차량 구매 방법과 비용 절감 방법과 특별 꿀팁까지 저 머니해결사가 깔끔히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도 사업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신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대표님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뤄드리고 있는 머니해결사 정 대표입니다. 제가 금융, 세무, 재무, 노무, 부동산까지 다 하고 있다 보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 요즘 같은 결산 시기에 거래처의 대표님들이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세금 쪽 질문인데요. 오늘은 그중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사업 성장의 핵심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차량이라는 점 다들 공감하시죠? 차량이 있어서 여기저기 영업도 다니시고 비즈니스도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 성장을 위해 차량은 없어서 안 될 존재죠. 하지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다고 턱 하고 살 수도 없어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세금의 비용 처리에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사업용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으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용 차량 구매 방법 중 어떤 것이 정답인지, 또 새롭게 바뀐 법들은 어떻게 되는지, 비용 계산과 세금 절감 방법, 추가로 사업용 자동차 담보대출까지 정리해 왔으니까요.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업용 자동차 총정리를 시작해볼까요? 자, 사업용 차량 구입을 마음을 먹으셨다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일시불로 취득할 수도 있고 할부로 할 수도 있고 리스나 렌탈도 있잖아요. 선택지가 많다 보니 어떤 게 베스트 초이스인지 몰라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사항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영업용 차나 직원 차량은 렌탈을 추천하는데요. 혹시 사고가 나면 비용 부담하고 렌탈사에 맡겨버리면 되니까 편리하거든요. 또 보험료 인상을 고려해야 되니까 영업용 차량은 렌탈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차량을 끌고 나갈 일이 많은 회사라면 렌트를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차량을 회사에 구입하고 보험을 가입하면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렌트는 렌트 일정 비용, 보상 비용만 내면 보험료 같은 게 올라가고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대표님의 차량입니다. 대표님의 차량은 교체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차량을 바꾸는 교체 시기가 5년 이내면 리스나 렌탈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5년마다 차를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나는 차 사면 5년 이상을 탄다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만약 차를 구매할 여력이 안 되신다면 할부나 대출을 해서라도 구매하시는 게 렌탈보다는 더 낫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사실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업자의 영업비라든지 이자 같은 게 같이 붙어 나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래 차를 타신다, 한 번에 구매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업용 차량의 구매의 베스트 초이스를 아셨다면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새롭게 바뀐 법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관련된 법률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법이 새롭게 개정돼서 머리가 더 아프실 건데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쭉 따라오세요. 우선 2024년부터 법인 명의로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셨거나 리스, 렌탈을 했을 경우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셔야 되는데요. 연두색 번호판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꺼려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부착하셔야 됩니다. 만약 부착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전면 부인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표님에게 상여 처분이 내려져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차량이 2024년 전에 취득한 차량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는 없지만 이 역시도 명의 변경이나 추가 등록을 하게 되면 연두색 번호판을 교체해야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고차 리스나 렌탈을 승계하실 때 이건 승계니까 번호판 교체는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덜어 계시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기존 번호판이 달려 있어도 승계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연두색 번호판을 바꿔주셔야지 비용 처리가 인정되니까 이 절차를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법이 바뀐 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쳐다보지 조금만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겁니다. 제 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이시더라도 꼭 번호판 색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것, 비용 처리 방법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우선 구매할 차량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인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차량의 종류가 크게 상관없는 사업일 경우 이왕 공제가 되는 차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량은 경차나 화물차, 승합차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 카니발, 스타리아 같은 차종이 해당이 되겠죠. 반대로 경차, 화물차, 승합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들은 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안 받고 말지 하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계신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가세 공제뿐만 아니라 유지비 부가세도 불공제되거든요. 차량 선택만 잘하면 이 모든 걸 다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 몰라서 두 가지 다 공제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리고 비용 처리도 이 차량의 종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가 공제가 되는 차량의 경우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구입 연도에 따라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 5년에 나눠서 비용 처리가 되는데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차량의 경우는 비용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약간 제한이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5년간 감가상각이 되는 건 동일하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0만 원만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물론 5년 뒤에 비용 처리를 안 해주는 건 아니라 크게 고민하시진 않아도 되지만 비용 처리가 확실히 늦어지긴 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운행일지인데요. 내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연에 1,500만 원을 넘지 않고 비용을 쓰신다면 운행일지를 굳이 작성 안 하셔도 되지만 1,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피 같은 내 돈 빠져나가지 않게 잘 계산하셔서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비용 처리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업용 차량은 어떻게 구매하면 되는지 또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낱낱이 다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끝내면 저 정 대표가 아니죠. 이 자동차 좀 더 똘똘하게 사용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신용대출은 어렵고 카드 한도도 부족할 때 한 번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승승장구해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차는 그대로 타면서 차를 이용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동차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동차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도 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조건은 본인 혹은 법인 명의의 차량이어야지만 하고 일반적으로 출고 10년 이내의 차량이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차량 시세에서 신용 점수와 소득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세의 80에서 90% 수준에서 한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선은 일반적인 선이고요. 소득이 높고 신용 점수가 우수하다면 자산 소유가 많을 경우에는 최대 130%에서 200%까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즉 자동차 담보대출은 단순히 차량의 가치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환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는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을 일정하게 갚아 총 이자 부담을 줄이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대출 상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들, 오늘은 사업용 차량을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 또 알아야 할 사업용 차량에 관련된 법들을 무엇인지와 비용 처리 방법과 그리고 필요시 자동차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사업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는 걸 우리 대표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현명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차량을 장만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대표님들 계시다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용 차량은 관련 법이나 대출 조건들이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최신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행일지 작성과 부가세 공제 차량 종류들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던 대표님들께 해답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뤄드리는 머니해결사 정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